외국인 매수세 반갑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월 한 달 들어서 오늘까지 이틀 빼고는 쭉 팔았었죠. 수급상으로 현 장세에 확실한 반전이 있으려면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가장 주목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외국인 매수의 외국인 주체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달러와 자금이라고 볼 때 그들이 주로 이제 매크로 흐름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어쨌든 뭐 인플레 우려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또 국채 금리도 안정세 보이고 있다는 점, 달러화도 이제 강세 국면이 좀 꺾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시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진단 간단히 짚고 이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박우신 와우네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나오실 때마다 이제 예. 간단간단 시장을 쭉 짚어주셨는데 네. 그 흐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맞아서 돌아가서 오늘도 또 기대가 되고요. 뭐 어쨌든 오늘 뭐 외국인 순매수가 뭐 규모로 보자면 크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유입이 되면서 시장 뭐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고 한데 지금 현 장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뭐 외국인 수급이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정도면 수급은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현물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는 건 있어요.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300억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현물이 살짝 뒷받침이 안 되는 건 사실이나 선물 쪽이 오늘 그러네요. 이제 8천 계약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콜 쪽에서도 33억 정도 현재 순매수가 잡히면서 사실 이 정도 수급이라면 이제 저는 오늘 시장이 반등은 하고 있으나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상승폭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좀 아쉬운 좀 더 갔을 네. 수 있는데 더 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정도 수급이 잡혔을 때는 더 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제부터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코스닥이 굉장히 어제 약했는데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뺀 그 폭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오히려 2시 이후에 더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제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느냐? 또 딱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어제 매도 자체가 절대량 자체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랬죠. 그 말인즉슨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매수가 굉장히 얕거나 소위 말해서 시장에 있는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거나 일 텐데 일단 오늘까지 흐름을 봐서는 그리고 최근에 어제 오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또 같이 놓고 봐서는 관망을 하는 수급들이 좀 많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글쎄요, 뭐 그게 뭐 제 바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글쎄요, 뭐 아주 최악의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적절한 또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 어찌됐든 수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그날 나오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이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오늘 당장 수급이 좋은 거는 엄연한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본다면 지금 비록 관망하는 수급이 좀 많아서 시장의 상승 탄력이라든지 내지는 시장이 약간만 매도를 해도 좀 많은 폭이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제 오늘 좀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현재 5월 말을 지나가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 이 정도 수급이라면 5월 달, 6월 달 잘 버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이 구간을 또 잘 벗어나야 그다음 기분 좋은 우리가 상승 추세를 또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긍정적인 흐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외국인 항 뭐 수급을 좀 보다 보면 환율 이야기도 나왔을 때도 있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이 좀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어제 이제 달러화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흔히 얘기해서 달러화가 빠지게 되면 이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망하는 수급 내지는 뭐 선물 쪽에선 많이 들어오지만 주식 쪽은 좀 약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시아 쪽이 뭐 예를 들면 어제 미국 쪽에서 뭐 도쿄올림픽 관련된 얘기도 잠깐 흘러나왔고 지금 뭐 사실 일본 증시 0.4% 정도 오늘 반등세는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아시아 쪽은 아직 코로나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지금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주말에 있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재료 노출의 의미로도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떤 이슈에 주목해서 장을 보고 계신지 좀 말씀 주시죠. 일단 저는 약간 그렇게 보는 게 지금 어제 시장이 되게 약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반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고 미국 증시도 긍정적인 좀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최근 몇 달간 흐름을 보면 성장주하고 가치주로 볼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한쪽이 약하면 한쪽이 그나마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3월달, 4월달 증시 반등을 이끌어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 5월달 증시가 왜 이렇게 약한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가상화폐도 보면 지금 연동이 많이 돼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게 원자재, 증시, 가상화폐의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궤를 좀 그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증시 우리나라 반등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반등했죠. 네. 가상화폐 쪽도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좀 착안을 한 게 결국은 이쪽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가 어떤 섹터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섹터,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섹터가 단연 좀 돋보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 개념의 경기 민감주들이 둘 다 조금 힘든 그러한 국면들로 계속 노이즈가 좀 발생이 되는 그러한 국면이라면 이러한 쪽에서는 확실하게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섹터, 여행, 뭐 네. 항공, 뭐 이쪽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에 포스트 코로나 섹터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씩 잡아주시겠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방금도 다 연동돼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유동성으로 시장을 좀 밀어 올렸는데 지금 부분에서는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거래대금 자체는 자꾸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게 나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일단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을 좀 읊어주실 텐데 항공도로 여행도 그렇고 최근에 뭐 반짝반짝씩 올라오다가 지금은 좀 추세를 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여행 관련 섹터는 그러니까 항공하고 여행을 지금 실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밸류에이션을 그렇죠. 매길 수가 없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안 좋은 게 사실인데 이게 주가라는 게 항상 경기보다 선행한다라는 건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사실 이제 그러한 현상이 굉장히 짙게 나타나는 게 지금 이쪽 관련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이제 한 섹터 내에서 종목을 고르자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항공 같은 경우는 이 힘든 와중에서도 실적을 그래도 만들어내고 있는 화물 쪽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항공을 당연히 탑티어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인 거고 여행 쪽도 일단은 현재와 같은 국면이라면 결국은 이제 도태되는 기업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생활이 돌아왔을 때 수혜를 이제 몇몇 소수의 남은 업체들이 이제 가져가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 굉장히 업황이 좋지 않을 때 네.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압축을 하면 되겠다. 뭐 여행에선 대표적으로 뭐 참 좋은 여행이나 내지는 뭐 노랑풍선 뭐 이러한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소간에 이제 여행업에 대한 비중은 좀 낮지만 뭐 레드캣 투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섹터 내에서는 우리가 탑티어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추세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성장주나 가치주나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러한 노이즈에서 자유롭고 자체적인 그러한 상승 추세를 시장과는 무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닌가. 뭐 여행항공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행 항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항공 쪽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쪽에서 우리가 좀 뭐 생각지 않은 미사일 지침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좀 항공에다가 플러스 우주 붙여가지고 지금 네. 날아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오늘 신고가 간 종목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지금 어제 오늘 강한데 이제 우주항공은 이 개념과는 조금 포스트 코로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이제 봐야겠는데 사실 지난주 한 주간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한미 정상회담이었고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기사가 나왔던 건 반도체 2차 전지 우리가 미국 쪽에 투자를 해주고 우리가 받아오는 부분들은 백신 그리고 북한과 뭐 관련된 부분들 네. 싱가포르 그 정신을 좀 계승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딱 두 가지 섹터가 갑자기 도드라진 게 금요일 막판이었습니다. 원전 관련돼서 그랬죠. 이제 미국과 뭔가 협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금요일 오후장 막판에 강했고 그리고 어제장 오전까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미사일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씩 나오곤 있었으나 우리가 이를 이제 우주항공으로 엮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엔 전혀 얘기들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주말 사이에 관련된 이슈가 지나고 나니까 주말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이제 관련주들을 찾아봤겠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주항공이라는 섹터가 지금 월요일부터 치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들은 약간 재료 노출의 의미로 오히려 어제부터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기미를 좀 보였다면 금요일 막판에 나왔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까지 그 내용이 좀 이어졌죠. 원전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이슈가 나온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강한 그러한 배경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네. 부분에서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덧붙여서 네. 오늘 전체 주제에선 조금 뭐 빗나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원전이나 우주항공 네. 같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좀 테마 흐름 좀 뭐 꺾일 수도 있는 그런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회담 관련돼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미국 쪽에 이제 투자를 해주는 부분,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IT, 뭐 자동차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이쪽들 사실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이쪽이 가려면 사실 성장주가 가는 개념으로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7월부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오히려 실제적으로 성장주들이 가게 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못 반영된 부분들이 같이 얹어서 반영이 될 네.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뭐 우주항공 지금 굉장히 강하지만 이쪽 눌려줬을 때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원전 같은 경우도 저는 끝난 파동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경영 관련돼서도 사실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항공 여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여행을 하게 되면 좀 놀기도 하고, 뭐 또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화장도 예쁘게 또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저희가 화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화장도 해야 되고 뭐 피부 미용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 네. 사실 관련주들 최근에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조어지만 이 섹터를 좀 뭉뚱그려서 볼 필요는 있는 게 여행 항공만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부수적으로 뒤따라오는 화장품이라든지 내지는 뭐 카지노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오늘 또 카지노 업종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말씀해주신 뭐 미용과 관련된 종목들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 같이 좋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행 항공만 따로 떼놔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포스트 코로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여행 항공 뭐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이나 이쪽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아까 이제 항공이나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좋아진다라는 전제하에 볼 때 뭐 다 본다라기보다는 전 뭐 모든 뭐 종목을 다 갖고 가는 것보다는 예. 선방 지금은 이제 실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예. 이 어려운 상황에 선방한 그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화장품이라든가 뭐 아까 예. 말씀하셨던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좀 봐야 될까요? 뭐 예를 들자면 항공에서는 저는 단연 대한항공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뭐 여행 업종도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화장품은 그런 식의 논리라면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쪽을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화장품 쪽은 약간 스몰캡 쪽이 더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화장품도 굉장히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각각 개별 기업들로 좀 챙겨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색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때문에 색조 화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수요는 확실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ODM 업체들 이런 네. 쪽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탑티어만 볼 게 아니라 화장품은 오히려 스몰캡 쪽으로 저는 관심이 있는 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냥 그냥 스몰캡이 아니라 자신만의 강점을
독자적인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압축해 보신다면 사실 최근에 이미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을 좀 찾아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하면은 그동안 또 공연을 못 다녔던 그런 엔터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 엔터 쪽 보면은 SM 무서운 기세로 치고 나가고 있고 오늘도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SM, YG, 뭐 그리고 JYP 이런 종목들 지금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쪽 부분 역시나 좀 수혜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수혜로 봐야 되는데 솔직히 뭐 지금 자리에서 저는 못 사겠어요. 이게 조정이 없이 지금 단기에 계속적으로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달라붙긴 좀 힘든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SM 같은 경우도 기존 고점이 4만 원대를 또 돌파를 했고 이게 이렇다 할 눌림의 과정이 없이 지금 일주일 동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 섹터의 강세는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한껏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이고 사실 1분기가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가 지날수록 각 그 주요 엔터사들의 메인 아티스트들이 이제 출격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1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실적 관련돼서 많이들 주목을 하는 게 엔터 섹터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고 만약에 좀 눌린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려면 엔터 섹터는 조금 눌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자면 중국과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에 이벤트가 좀 나오게 될지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이제 뭐 대만 이슈 나오고 하면서 이제 관련돼서 얘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정부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뭐 사드 보복 사태 같은 거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야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놓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오늘 대표님 뭐 오늘 여러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자 오늘 토픽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안 오른 종목을 저는 좀 선호를 합니다. 예. 아예 그냥 바닥에 있는 것보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 제가 탑픽으로 포스트 코로나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약간은 스몰캡인데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사후 면세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포스트 코로나의 끝판왕이라는 저는 단어를 좀 쓰고 싶은 게 이게 뭐 제일 좋아서 끝판왕이라기보다는 주요 섹터들 다 돌고 나면 여기까지도 이제 수혜가 미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인바운드 고객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관광객. 이 들어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사후 면세점 국내 탑티어 업체고요. 사실 이제 이 사후 면세점 업체들이 비상장도 몇 개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여행이나 뭐 이쪽도 마찬가지겠는데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하나둘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살아남은 기업이 남은 그러한 네. 열매들을 좀 쟁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회사 지금 당장의 실적은 사실 나올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가장 큰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이 회사가 또 재밌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해외 쪽으로 진출해 있는 사후 면세점 기업은 사실 국내에 이 회사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회사만의 또 독보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지난 1년간 힘들었던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또 꾸준하게 해오다 보니까 일단은 이 시기가 끝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대표적인 탑티어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당장 실적이 좋아질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그리고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의 거의 끝단에서 저는 이 종목이 수혜를 볼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보다는 확실히 지금 밑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아까 뭐 자막에서도 또 대표님 설명도 주셨지만 이제 이 업체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가면 거기서 물건 사고 거기서 이제 세금 환급 받아올 때 네. 그거 해주는 업체가 있듯이 요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제 쇼핑을 한 다음에 환급 이제 대행해주는 네. 그런 업체인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마크나 이런 거를 저는 해외 나갔을 때 본 것 같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 해외 진출도 되어 있는 기업이었네요. 예, 일단 그 글로벌 블루라는 어떤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예, 지금 해외에도 진출이 돼 있고 해외에 진출이 되어 있는 국내 사업 면세점 그 사업자는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또 우리가 유니크한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가장 최근에 좀 재밌는 게 진 이어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또 취득을 해서 지금 2대 주주로 올라왔는데 이게 과거에 이 회사가 이제 지분이 있던 회사는 이 회사의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던 영역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투자 차익을 거두면서 일단 그 지분 매각을 했고요. 오히려 진 이어스라는 회사를 지분 취득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혈액을 채취하고 그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사업 면세점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 진 이어스라는 회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혈액도 샘플도 채취를 하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로 현재 회사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본업과 상관없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본업과의 연계성이 있는 사업 회사의 그러한 지분을 이번에 취득을 하고 연계가 없는 회사의 지분은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측면도 향후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성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매매 전략까지 이어서 들어보죠. 예, 일단 매매 전략은 지금 뭐 차트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뭐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볼린저나 일목균형표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제 자리가 사실 되게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어제 자리가 정말 매수하기 좋은 자리였고요. 딱 도지 형태의 반전이 될 수 있는 봉 형태가 만들어졌고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잡히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지지할 때에서 딱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앞전에 이 종목이 좀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가 터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조정 과정에서의 또 거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물량이 유입이 되고 나가는 적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면 조금만 길게 볼게요. 네, 조금만 길게 보면 사실은 2018년부터 계속 빠졌던 주식입니다. 계속 이제 한 2, 3년간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은데 중기적으로 굉장히 포인트가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나와야 되겠네요. 일단 네. 가격은 제가 4,7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했을 거예요. 일단 네. 이 회사 그 주봉을 보면 2020년이죠. 2020년에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한 4,700원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한 4,7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여유롭게 한 3,200원대까지 잡겠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제 저점을 좀 민감하게 네. 어제 저점이 3,400원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민감하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수 캐스터. 현재 시각 양시장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나스닥 지수 상승이 코스닥의 상승과 연동되면서 오늘 모처럼 또 지수, 수급, 환율,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상승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뚜렷한 주도 섹터 없이 여러 테마가 순환매를 보이고 있어 투자자분들의 수익률 측면에서는 다소 좀 아쉬움이 따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테고리별로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오후 2시 기준 외국인 기관 동시매수 4위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 기관은 5월 내내 꾸준히 담아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5월 한 달 이 수급 동향을 보면요. 대한항공, 롯데관광개발 같은 집단 면역 형성 이후에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여행, 항공, 콘서트 같은 엔터 섹터가 좀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파라다이스, GKL 같은 카지노에도 유의미한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어 대표적으로 수급 종목 강원랜드 꼽아봤습니다. 자, 테마단에서도 소비주로 묶어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려가 컸던 백신 물량 확보에 숨통이 트이는 모습인데요. 이 모더나 백신 초도 물량이 다음 주에도 들어오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월 첫째 주까지 확보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또 집계약한 화이자 백신은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백신 접종 이후를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에 좀 점수를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행 수요 급증에 따른 여행주와 카지노는 물론 곡물가 상승에 따른 이슈까지 겹치면서 음식
음식료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9%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졌습니다. 또 이슈 종목으로는 유가 관련 종목 중앙에너비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유가 관련 종목들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 이란의 핵합의 협상 진전 가능성이 보이면서 유가가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새벽 미국에서는 이란이 핵합의에 복귀하려는 조짐이 없는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물이 6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또 보이고 있는 부분도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은 굉장히 큰 모습. 중앙에너비스도 오전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리포트 종목은 신세계푸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소비 섹터와도 연결되는 맥락인데요. 하나금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분기 호실적이 반영되며 올해 전체 실적 추정치를 대폭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요목조목 왜 실적이 잘 나왔는지 따져봤더니 가장 큰 기여는 스타벅스였습니다. 이 스타벅스 향 매출이 작년 1,350억 원에서 올해 1,6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요즘 가성비 버거로 입소문을 탄 노브랜드 버거가 이 최단 시간 100호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적 개선도 예상된다는 논리인데 목표가는 기존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네요. 자, 이렇게 네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꼭 매매 전략을 듣고 가봐야 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대표님? 예, 일단 뭐 강원랜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뭐 앞서도 제가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원랜드도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백신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대표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늘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비하면 사실 주가가 오른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금일 이제 강한 외국인 기관의 수급과 함께 강한 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시세를 고점을 좀 뚫어내고 있는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현재 없다, 내가 이제 신규로 관심을 갖고 싶다. 오늘 한 6% 정도 현재 상승을 했죠. 하루 이틀 살짝 눌려만 줘도 일단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우신 대표님 이모저모 여러 정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